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또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이어졌고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검찰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 수사 구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건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분산하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 검찰개혁으로 입법으로 보답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을 검사만이 가지는 것이 그 정의롭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만이 잘하고 증거를 잘 수집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동안의 인식 속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지난 대검 중수부를 돌아보면 대검 중수부는 가장 특화된 정치적인 수사, 그 인지수사, 기획수사를 했던 곳인데 형사부보다 무죄율이 20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에 대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그 외에 많은 기타 서민들조차도 그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그런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침익적 행정 행위인 것이죠. 그런 침익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식 수사,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수사를 지난 3년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고 검사가 수사해야지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도그마,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수사권을 과연 건강하게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조금 달리 중대범죄수사청 거기서는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사권이 축소되어서 2개 범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저희는 민주당 안도 그렇고요. 한 7개 범죄, 그 부패,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 민주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인권에 대한 통제를 받으면서 사법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공소청으로 송치를 하면 공소청의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 수사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그렇습니다. 수사청 에도 할 수 있고요. 수사관에게 요구한다. 경찰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가 증거 수집을 수사를 못해서 못한다 이런 그 전제는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민주당 안과 조국혁신당 안의 차이점은 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그것을 두겠다는 건데 양자가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같이 법무부에 넣는다는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민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두되 그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사청의 수사, 그 외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두겠다. 양자의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공청회라든가 국민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 안인지를 도출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경찰의 뭐 수사 역량이라든가 경찰의 어쨌든 수사권 행사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동안 하고 있던 직접 수사의 수사를 과연 이제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기해서 헌법에는 영장 신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그 헌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판결을 해왔고요. 헌법재판소 2022 헌라 4호에서도 검사가 영장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그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3자로서 가지는 것이지, 그건 경찰에서 신청하는 영장 신청권, 영장 신청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를 위해서 헌법에 규정한 것이지, 그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영장 판결했습니다. 신청권을 규정한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이 남용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한번 게이트키핑을 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고, 검찰청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수사권의 근거 조항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반복적으로 결정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청구권 을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적인 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그 적은 인원에 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최희병 수사라든가 윤석열 내란숙의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쨌든 성과를 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그 기능,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검찰청의 검사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 권한은 어마무시한 권한입니다.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하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하면 좋겠다. 판검사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판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위법한 재판,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어쨌든 뭐 집단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그 기관, 수사기관으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고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항고, 재항고 제도, 고검에 항고하고 대검에 재항고하는 대검에 재항고하는 재항고율, 인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항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검사가 판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검사들이 자기들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행정청, 행정부의 일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판사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검찰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검을 만들고 대검을 만들어서, 그래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마치 법원의 삼심을 하듯이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법 체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검사들이 보수도 그렇게 법관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행정 공무원일 뿐인데요. 그런 검사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누구든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거고, 또 재정 신청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검을 만들어서 대검에서 재항고를 해야지 항고 제도가 제대로 관철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검사는 일개 공무원일 뿐입니다. 법관과 같이 삼심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청은.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을 두어서 항고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 입법의 기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르면 고등검찰청, 고검도 없어지고 지검도 없어지고 지청들 다 없어지고 대신 공소청은 본청이 있고 지방청이 있고 또 지청이 있고 이런 단계로 나누는 지금은 거라서. 4개의 단계고요. 대검, 고검, 어쨌든 그리고 지검, 지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핵심은 검찰이라는 어떤 권력성을 띈 조직을 없애고 행정 공무원화 한다는 게 가장 큰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금도 봅니다.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 공무원이 가졌던 권한이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네 단계로 되어 있는 이 조직 구조를 다 3단계로 공소청 본청과 지방검찰청과 지청과 그다음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누겠다. 공소청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서민들까지 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입법이 되고 제도화가 되고 또 이 정치검찰이 해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로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희 조국혁신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